민중기 특검이 내일 오전 10시 김건희와 김여성을 동시에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어떤 상황인지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 지금 김여성과 지금 김건희를 동시에 소환한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무슨 네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마도 지금 김건희가 지난주 구속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에 집사가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날 오후 4시 40분에 인천공항으로 이제 입국하자마자 체포 압송이 됐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또 그 영장 발부하신 정재욱 부장판사님한테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김건희를 만약에 풀어주면 저 김예성 집사하고 또 말 맞추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바로 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그 핫한 인물, 이제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예성을 추궁을 해서 184억 그 대기업으로부터 특히 모피아 그 금융위원회 출신 한국증권금융 및 산업은행이 움직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네네. 1호부터 돈을 거액의 수백억 원을 받게 된 그 경위에 김건희의 백이 작용했느냐, 이걸 조사를 하는 게 최우선이고, 아마도 김건희와 대질신문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오늘 이제 소환에 응하기는 응하겠지만 네. 과연 이제 진술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나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대질신문이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 김건희와 이 김예성이를 동시에 안 부르고 김예성이부터 먼저 불러서 진술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김건희를 불러서 또 대지를 한다든가, 보통은 이런 순서인데 지금 김건희 부르는 게 먼저 발표가 됐죠. 그 네네. 다음에 김예성이가 구속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양자를 별도의 조사실에서 두 사람을 별도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또 대질신문도 하고, 아마도 김건희는 대질신문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대질신문도 이건 이제 거부할 수 있습니까? 피의자가.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못합니다. 강제로 못하는 그냥 너 것이고. 이리 와, 너 김예성이 옆으로 내가 끌고 갈까, 이렇게 못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네, 일단 네. 김건희가 소환되는 것이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김혜성의 소환은 특검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질 조사까지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거부하면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 뭐 이렇게 볼 네. 수밖에 없는 그런데 것이네요. 김예성이의 그 소환 조사를 김건희보다도 뭐 하루라도 빨리 진술을 이제 받고자 하는 게 통상인데, 그렇다면은 오늘 해도 되거든요. 일요일 네네. 날. 예, 구속 피해자는 뭐 토요일, 일요일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안 하고 지금 구속된 지 지금 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인데, 내일 부른다는 것은 저는 일부러 김건희한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생각을 했다. 동시에 부른다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혜성이 이제 지금 구속되기 직전에 KBS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본인이 그 186억 원, 184억 원의 투자를 받고 네, 그 네. 직후에 김건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네. 자, 그게 이제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김건희 이름 팔고 돈을 바깥에서 투자 유치를 한 거 아니냐라는 네.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맞습니다.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이 역시 검사 출신이거든요. 이시원 검사이자는 검찰에 있을 때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 사건, 유우성 씨, 그 사건을 조작한 놈이에요. 이제 그 놈도 역시 친윤 중의 핵심인데, 그 이시원 그자가 3년 전 윤석열 대통령실 처음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았죠. 아주 핵심적인 비서관입니다.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근데 이 이시원이한테 가서 네가 조사를 받아라, 네가 뭐 돈을 막 해먹는다는 소문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건데, 김건희로부터 네네. 김예성 집사한테.
그 얘기는 네가 지금 소문이 나니 그 사건을 조용히 덮어야 되니까 일단 형식적으로 네가 이시원이 한테 가서 형식적으로 조사 한번 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서 덮었다는 예.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줄 알고 오히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하니까 너가 이야기를 잘 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렇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에 일단 작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가 가서 조사만 받으면 그걸로 끝날 것이다. 예. 그리고 조용해질 것이다. 지금 김건희 모든 수사가 다 과거에 그렇게 끝났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 김혜성이가 자, 김건희는 돈 빌려주면 10원짜리 하나도 다 받아야 되는 성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은 네. 이게 설마 김건희가 연결이 된 돈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투자 유치를 했다는 쪽으로 항변하기 위해서 KBS와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예성이가 인터뷰를 한 예. 이유는 우선 뭐 그런 죄가 없다. 뭐 돈을 나눠 먹은 게 없다. 이제 그런 항변을 하기 위해서 뭐 일단 했을 것이고 네, 예. 베트남 현지에서도 뭐 동아일보도 하고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보세요. 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 회장이라는 자, 블랙펄 이종호라는 자, 뭐 전부 다 우리가 주가 조작해서 뭐 돈 먹었습니다. 라고 인정한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결국 다 나왔잖아요. 예. 똑같은 패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혜성 씨가 지금 현재 조사를 받으면서 결국 김건희의 도움으로 이 184억 원을 투자 유치했다. 또는 100%죠. 100%.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전해 받은 소식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김건희 특검 쪽에서 이 김예성 집사를 내일 부르면 이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물증과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일 부르면 꼼짝 못할 거라고 보고 여기서 핵심은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집사 게이트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제가 강조했지만 아직까지도 언론이 이게 뭐가 뭔지를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뭐 아마추어니까 네네. 민중기 특검은 정확하게 이걸 알고 계세요. 뭐냐 지금 카카오가 돈을 쌓았다, 효성이 돈을 쌓았다, 뭐 신한은행이 쌓았다 여러 대기업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피아 금융위원회입니다. 예.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움직여서 권력에 아부했다는 이 모피아 게이트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한국증권금융. 그거는 모피아 출신이 이사장이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다. 여기서 돈을 쌓았다.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산업은행이 돈을 수백억을 쏘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산업은행은 당연히 금융위원회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는 데고 이 184억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184억이지 IMS가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수년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200억 300억 또 투자를 받고 그게 다른 걸로 또 리볼브 바뀌고 하면서 산업은행이 수차례에 걸쳐서 한 6, 700억 정도를 돈을 쏴줬어요. 이게 제일 큰 흐름입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님 말씀 듣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기업들이 10억, 20억, 30억씩 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아예 국가의 돈 그리고 이제 공공은행의 그렇습니다. 돈을 빼돌려서 그렇습니다. 크게 해먹으려고 시도하던 것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는 김혜성 씨가 33억 원 정도를 이제 빼돌렸다는 혐의만 가지고도 구속을 시켰거든요. 네네. 184억 원을 어떻게 유치했느냐 이것은 아직 진행도 이제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네네. 내일 결국 이제 불러들이면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단서들을 내놓고 인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네네. 이것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실제로 모피아 게이트로 어떻게 번지는지 김건희가 거기서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계속 확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또 역시 언론이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 걸 제가 좀 짚어드릴 텐데 우선 첫째, 엊그저께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가 됐는데 거기에 적시된 게 횡령이거든요. 33억 원 횡령했다. 맞습니다. 그 33억 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 기업으로부터 IMS가 184억 원을 투자든 뭐 유치를 받았고 거기서 자기 개인 회사로 46억 원을 뺐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자기 부인이 뭐 갖고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을 사는데 이제 46억 원을 썼고. 네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회사한테 돈을 뺀 맞습니다. 거죠. 예. 그것을 이번에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로 한 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개인 회사에서 그 회사도 역시 주식 회사니까 그 회사 돈을 개인 전세 보조금도 쓰고 애들 뭐 국제학교 등록금도 쓰고 그냥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그냥 빼서 썼다. 예. 요게 횡령이다. 그러니까는 개인 비리로 일단 이번에 구속영장이 난 겁니다. 네네. 개인 비리로.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또 무슨 대표한테 또 돈을 빌려줬다. 이거는 개인 비리예요. IMS 모빌리티에서 돈을 애초에 구주를 이렇게 교환해서 뺀 그걸로 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쉽게 하면 시청자들 개인 비리로 이번에는 구속이 됐다.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까지 올라가고 모피아 그 다음에 김건희까지 타고 간다. 그러니까 이 수사는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한 주 내내 계속 연속해서 여러 참고인이나 이런 관련자들이 불려올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 33억 8천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걸로 이제 횡령 뭐 이런 걸로 이제 구속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거기에 업무상 횡령이 있는데, 업무상 횡령은 뭐냐? 본인 부인이 아무 이 회사에 일도 안 하는데 그냥 가정주부인데 부인을 이 회사에 등기이사다 해가지고 월급을 빼먹었다. 이제 그래서 업무상 횡령 그거까지 추가가 됐죠. 자, 요런 정도로 이제 개인 비리로 먼저 구속시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 그 수사의 방식상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수사의 ABC죠. 예, 그러면 이제 김혜성이가 실제로 183억 원을 어떻게 유치했는지 또 이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지금 그렇습니다. 집사로서 그렇습니다. 자금 관리 또는 투자 유치를 그렇습니다.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아마 기초 배경 수사가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참고인 조사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비교를 하면 과거 MB 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여러 비리들하고 수법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눈에 그냥 훤히 다 보이는데, 그때도 산업은행을 움직여가지고 어느 특정 회사의 돈을 뭐 대출을 해줘라 등등 했던 그 권력형 비리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 이명박의 친형 이상덕, 영일대군이나 했던 예. 이상덕, 그 당시는 상왕이었죠. 네. 이상덕 의원도 산업은행을 청탁했다 뭐 해가지고, 또 포스코 이런 큰 국영기업 또는 청와대가 움직이는데 손을 댔다 해서 구속이 됐었고, 그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경제대통령이라고 했던 강만수 부총리도 산업은행에 압력 넣어가지고 지인의 회사에 대출해주게 해가지고 또 징역을 살았죠. 그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할 때 김건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과 김혜성이가 그렇습니다. 184억 원을 유치하면서 네. 그 돈 중에 일부가 김건희 쪽으로 간 것도 아니냐라는 이제 네네. 의혹 제기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밝힐 수 있는 게, 그 회사에 그 돈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거를 현금화시켜서 빼돌린다 하더라도 다 전산 기록이 남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 회사 돈 말고 별도로 어디 뭐 파묻어 놓은 돈을 가지고 뇌물로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2, 3년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산업은행이 뭐 100억, 200억을 계속 쏘고 하는 거는 한 6, 7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거는 제가 항상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윤석열의 백으로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가 특검에서 스타가 돼가지고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 비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결국은 김건희 및 윤석열의 그 비리 사건으로 되고, 결국은 그 6, 7년 동안에 자금 추적을 해보면은 돈이 빠져나가는 게 다 나올 겁니다. 자,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내일 이제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출석을 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김건희는
다르다. 김건희가 단수가 높다. 왜? 김건희의 목표는 윤석열한테 모든 죄를 떠넘기고 지금 집사 게이트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윤석열이가 검찰 있을 때 대통령과 윤석열 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다 한 거다. 나는 목격자다. 나는 경험한 거, 윤석열이 죄 지은 거 옆에서 본 거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겠다. 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는 거니까 안 나올 이유는 없죠. 내 성실하게 나갈게.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됐다. 자, 네. 김건희의 전략은 완벽하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순순히 성실하게 응하는 척하면서 본인한테 피의 사실, 죄가 되는 사실은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 물증을 들이대면 기억 안 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윤석열이가 다 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성공하면 윤석열하고도 대질신문을 반드시 해달라고 할 겁니다. 네. 윤석열이는 대질하자고 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 되면 김건희는 징역 한 10년 이내로 끝낼 수 있고 나중에 가석방이나 정권 바뀌면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자, 김건희는 본인이 살 길을 일단 찾아서 간다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일단 요약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까지 김건희는 내일 아침 10시 반 변호사 접견을 하고 난 뒤에 출석 네. 여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일 10시 출석인데 맞춰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접견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네.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 본인의 신경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구속되고 나서 바로 특검이 월요일 오전 10시에 조사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한 얘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잘 모르겠다 출석을. 그리고는 그날 오전에 변호인부터 먼저 만나고 뭐 출석하든가 하겠다 했는데 그냥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바뀌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실히 응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태도를 보이겠다. 오늘 일요일이지만 뭐 변호인 접견을 못 하더라도 특별면회실에 일요일 접견이 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작전을 성실히 일단 무조건 시간 정해지면은 그냥 성실하게 가는 걸로 그렇게 아마 앞으로도 할 거라고 봅니다. 내일 출석하더라도 김건희 얼굴은 저희들이 보기가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거는 또 특검도 좀 신중하게 하지 않겠나. 자, 그것도 이제 특검이 마음을 먹으면 김건희 얼굴 국민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사실 이 상황은 맞습니다. 네, 특검의 수사 과정을 일단 존중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무리하게 언론에 그 재수복 입은 거나 수갑찬 걸 무리하게 노출을 시켜버리면 수사에 또 그 핑계를 대고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아마 더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일요일 오후에 내일 오전 10시 김건희와 김혜성이 동시에 민중기 특검으로 출석한다. 과연 네네. 대결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이병철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